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도 형님만 갑니다. 네. 동생은 지금 하락해서 울고 있는데 형님은 지금 코스피가 오늘 4,800을 시원하게 넘어서더니 시원하네요. 지금 0.7%까지 네.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도 좋고 뭐 로봇도 좋고 종목 중에서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하지만 다른 로봇주의 급등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매기가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대기업에 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 현대오토에보가 막 급등했다면 무서웠죠. 요즘에 또 LG CNS 급등하고 있고 여기 더해서 뭐 삼성 SDS, 포스코 DX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네.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요. 네. 참 진짜 뭐 무서울 게 없는 코스피다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서워. 저희는 내가 무서워. 겁먹었어. 저는 지금 네. 건들질 못하고 있는데 어. 이럴 때 차분하고 네. 또 겸손하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광고 잠깐 전해드리고 바로 들어가야죠. 네. 먼저 압구정으로 갑니다. 1월 24일 토요일 11시에 압구정 WM센터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주제로 정우창 차장님 또 쿨존 박지훈 부장님 함께 출격 준비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압구정 주말이니까 약간 데이트한다 생각하시고 놀러 압구정 나온다 생각하시고 맛집 많죠 또. 압구정 날라리들 뭐 하는 거지? 야타죠 아니야. 옛날에. 요새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다시 조금 살아났어요. 살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네. WM 센터 가서 세미나 듣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컨텐츠 꽉 채운 다음에 네. 맛있는 거 드시러 딱 또 점심시간이네, 카페 투어하러, 끝나면. 딱 네. 이제 로데오 거리 가시면은 딱 좋은 주말 루틴 네. 될 것 같고요. 자, 자, 1월 29일 목요일에는 2시 30분에 청주 WM 센터 여러분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에서 세 분이 함께 하는데요. 아침엔 투자에서 늘 여러분께 든든한 투자 전략 마련해주고 계시는 세 분이죠. 한국, 미국, 중국까지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혁진 차장, 박지훈 부장, 소진은 과장이 국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련한 성공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박지훈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미나 시간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다 오시는 분들을 맞아요. 거의 뭐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시작 시간만 정해져 네, 있고 끝나는 시간 없어요. 끝나는 시간 없다고 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이게 아무래도 또 공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네. 선착순이니까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저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이 투자의 갈피를 못 잡을 때 고개를 들어서 ETF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ETF. 네. 뭐라도 사야 된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ETF 죠. 큰형들이 너무 비싸진 것 네. 같은데 ETF 묶어져 있는 거 보면은 조금 들어가 볼 만하지 접근 않나 가능하죠.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네. ETF 순자산 총액이 벌써 3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그쵸. 합니다. 많은 분들이 ETF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금요일 이 ETF 공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박현지 과장님의 스타일링이 뉴진스 느낌인데요? 요게 시그니처예요? 아니, 시그니처는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저게 아이템으로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어폰을? 네, 잊어버리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찬지 모르고.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가볍다는 건가요? 혹시 네. PPL 아니죠? 아닙니다. 박현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들어온 PPL 아니죠? 좀 무선 헤드폰이 네. 요즘에는 방한도구 비슷하게 아, 가는 것도 귀 아세요? 따뜻하니까. 네, 음악도 듣는데 네. 겨울에는 저거 하면 정말 따뜻하대요. 네. 전 또 우리 박현주 과장님께서 좀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언제 놓은지 모르시고 네. 여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월 작년에 있어서 ETF 시장에 성과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제일 수익률이 높았던 ETF가 어떻게 반도체 관련한 ETF였나요? 아니요. 아 그럼 뭐예요? 제일 수익률이 높았던 ETF는 사실 미국 상장이랑 한국 상장으로 좀 또 나눠서 ETF를 네네. 봐야 네. 되는데 공통적인 게 금이었고요. 금. 미국 상장 같은 경우는 금이나 은 관련된 ETF들이 좀 수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방산이나 조선 뭐 이런 쪽 조금 조방원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 ETF들이 조금 수익률이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글로벌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트럼프 형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으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이란 사태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네. 밤사이 그래도 살짝 소강 상태. 살짝 소강 상태.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자 도생해라. 네. 무기 수요, 방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 ETF도 관심이 좀 많이 가거든요. 네. 상황이 좀 어떨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방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주나 뭐 기타 보통 방산, 항공, 우주 이렇게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개가 다 같이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방산주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스페이스X IPO 상장한다는 소식 앞두고 있어서 네. 그거와 연관해서도 이제 우주 쪽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월간 ETF 성과 추이를 보시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톱은 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항공 테크나 이런 쪽이 조금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고요. 네. 그런 ETF들이 사실 신규 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산 쪽 괜찮고 뭐 어쨌든 그 외에도 수급 상위 이제 ETF들 보시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 일주일간 살펴보시게 되면 수익률 상위 역시나 방산, 조선, 방산, 항공우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요.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네. 방산, 항공우주, 반도체 요 정도 세 개 정도로 조금 요약해서 조금 잘 나가고 있는 ETF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 네. 잘 달리는 섹터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소외된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네. 바이오 쪽은 ETF 투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네. 이후에 뭔가 빅딜 빵 터질까 했는데 네. 조용한 것 같아요. 기대치가 조금 높았다고 저는 높았어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바이오 쪽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올해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좋아질 거고 실적 또한 이제 좋아질 것이 분명한데 네. 이제 단지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하도 시끄럽게 계속 대내외적으로 전쟁 뭐 이끈이 뭐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관심이 타 업종으로 좀 쏠리는 양상이 좀 바이오보다는? 나타났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 원래 예정이 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럼 그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안 좋다. 완전히 뭐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해 쭉 지켜볼 만한 ETF이긴 하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사실 ETF로의 집중 투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섹터 지금 잘 나가는 섹터 못 잡아가지고 네. 허재무 앵커처럼 어떻게 좀 끝자락이라도 잡아볼까 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초부터의 흐름도 어떻게 연말하고 좀 비슷한가요? 이게 신기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뭐가 신기하죠?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의 패턴과 올해 상반기의 패턴이 조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에 방산, 조선, 원전 작년 상반기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하게 이러한 패턴이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작년에서 2025년이나 2026년 제가 추천하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아, 작년 말과 네. 올해 초.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적 흐름 달라진 점 딱 하나는 반도체가 추가됐다 정도라고 좀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조방원, 뭐 그 외에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금 이런 것들도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작년 말과 올해 초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원래 연초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1월 초에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된다. 그게 주도다. 네. 올해 주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항공 우주 쪽은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쪽은 이제 사실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하나만 있었으면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스페이스X VC 쪽 관련된 투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들이 그로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좀 넥스트 뭐 약간의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 얘기가 사실 온통 다 뒤덮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CS 이후로. 힘이 너무 좋아요 로봇이. 사실 저는 작년에 네. 로봇이 하나도 안 움직일 때 음. 혼자 너무 미래에 가 있었어.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해답이다 이러면서 너무 거기서 외롭게 해안이 기다리고 있다가 좋으신데 근데 외롭게 기다리다가 성과는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 가을에 한번 로봇이 반짝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네. 그때 저는 이제 지쳐서 어. 그때 막 삼성전자, SK 저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로봇주에서 지금 뭐 맞아. 하는 거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CES가 네. 로봇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집합체로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줄 몰랐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로봇 우주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된다. 네. 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네. 최근에 ETF 관련해서 어떻게 추가 상장, 뭐 신규 상장이나 어떻게 관련한 쪽에 좀 자금 유입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차이나 로봇 쪽은 원래 신규 상장이 되어 있었고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쪽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네. 지금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로봇 관련된 ETF들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로봇 쪽보다 오히려 조금 두드러진 ETF는 오히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항공 우주 ETF 쪽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큐 미국 우주 항공 테크 ETF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작년에 상장한 이후로 거의 톱을 찍었습니다. 자금으로 봤을 때 엄청 빠르게 모였고요. 그리고 최근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 10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날 상장했는데 이것도 네. 빨리 커진 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뭐 트럼프가 이제 이란 공격하고 뭐 대내외적으로 좀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데다가 네. 뭐 국방비 예산 확대한다 등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네. 이제 타이밍도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K 방산 오리지널하게 상장되었던 것들도 다 수혜를 봤죠. K 방산 타이거 거 같은 경우도 계속 급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계속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저는 지금 조금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원큐의 그 담당 본부장님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네. 자주 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원큐 하나 쪽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물 들어올 줄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지금 올해 내내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그쵸.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러니까 뭐가 뜨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ETF들을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K방사는 작년에 모멘텀이 좀 시들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불을 지핀 게 결국 트럼프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그 트럼프가 영향이 움직이지 크죠. 않았다면. 사실 근데 모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은 네. 트럼프의 말과 테슬라 CEO 머스크의 말로써 시작이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이제 지주사나 이런 거 외에는 네. 나머지는 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올해에도 2026년에도 트럼프가 중간 선거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지난해에 얘기했던 공약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네. 결국에 이런 업종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얘기하는 게 금융 규제 완화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그 외에 국방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뭐 결국에는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미국 주식 ETF에 투자를 해라 말씀드리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정책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한 해가 될 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기승전결 결국에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불장에 정말 기름을 부은 네. 큰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 반도체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ETF 뭐 신규 상장된 반도체 섹터가 있을까요? 이미 되게 많아요. 사실 반도체 ETF가 많습니다. 매우 많고요. 근데 매우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수익률 차이 많이 나죠. 수익률 차이도 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기본적인 그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형태 ETF 말고도 네. 액티브로 액티브나 아니면 아. 집중형이라고 해서 뭐 톱 3, 4, 10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ETF들이 워낙 많아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액티브를 붙이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맞아요. 이거는 뭐 이름이 매우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네.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신규 상장 리스트 안에서 AI 미국 반도체 톱 3 플러스 코덱스 거 1월 상장한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탑3만 든 게 아니라 탑3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요. 네, TSMC 맞습니다. 들어있고 엔비디아 들어있고 네. 그 외의 종목들을 브로드컴도 또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름이 다 너무 비슷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헷갈려요. 차별화가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제 간단하게 조금 신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탑 3 플러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탑 3 AI 반도체주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세계 기업에 뭐 조금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특별히 뭐 반도체 패블리스나 뭐 아니 파운드리나 이런 걸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단은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거 세 개를 픽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ETF들 좀 보시면 네.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장비, 메모리까지 해서 이렇게 딱딱딱 네 개를 딱 분야를 나눠서 톱 4를 정해서 거기에 비중을 최대치로 싣고 그 밑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형태의 ETF인 거고요. 네. 네.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중하는 전략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ETF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 플럭스 HBM, 글로벌 HBM 반도체는 말 그대로 HBM, DRAM 쪽 메모리에 좀 집중되어 네. 있는 ETF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비중이 높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네요. 그리고 마이크론에 집중을 하는 형태의 ETF인데 이제 글로벌이라는 거고요. 근데 맨 끝에 타이거 반도체 탑 10은 국내 기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비중이 75% 정도 들어가 있는 최대치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는 좋고 해외 반도체도 분명 좋은데 내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골라가시는 ETF가 특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사실 저는 뭐가 더 좋다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의 성향, 네. 그렇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ETF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1대1로 고객 미팅을 갖고 얘기 들어보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점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좀 약간 나는 네.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늦게 편승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주를 네, 네. 투자한다면.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주 다들 날아갈 때 못 사가지고요. 네. 저는 이번에는 좀 공격적이고 싶습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려 할 만한 ETF를 만약에 제가 네. 매매를 한다면 네.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거를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 톱 10으로 들어가셔야죠. 국장 탑 맨 마지막에 네. 있었던 왜냐하면 K 반도체. 국내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크겠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단기간 내에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네. 물 들어올 때 어. 지금 들어가셔서 반짝하고 들어갔다 나오시는 전략으로는 탑 10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는 뭐 1년, 2년 이렇게 보기는 사실 그쵸, 조금 그쵸.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길게 보실 거면 그냥 글로벌 반도체로
접근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방금 도훈 씨가 얘기했던 것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큰 형들 갈 만큼 갔으니까 나는 소부장, 중소형으로. 소부장 쪽으로 네. 좀 타이트하게 있는 거 없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코덱스 반도체 장비 ETF라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네. 장비 소부장 담고 있는 ETF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는 안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비슷한 결의 ETF를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장표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금 우량주 중심으로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네,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이미 타이거 톱 10도 충분히 변동성이 있어서 네. 뭐 그 이상의 변동성으로까지 가실 필요는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ETF 투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변동성을 좀 해지하는 해지 수단이 좀 있죠. 그런 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해지하는 맞아요. 그런 수단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더 변동성을 누리고 싶다면 그냥 개별 종목 사죠. 그러네. 아이 그렇죠. 그냥 그게 코스닥 답이네. 기다려야죠. 1월 그게 말까지 답이네. 해서 이제 모아가야죠. 네.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도 종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조금 더 ETF를 고를 때도 공격적으로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그런데 AUM을 보기도 하고 네. 뭐 수수료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액티브든 패시브든 그 관련한 뭐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의 비중이 큰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당 얘기 한번 할까요? 정책 배당주. 때문에 배당주 투자도 많은 관심.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사실 좋았지만 올해 또 본격적으로 어떻게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배당 분리과세 추진 이제 되고 이래저래 하면서 신규로 이제 상장되는 배당 ETF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이미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신규 상장 2개, 3개가 신규 상장됐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과거에 상장되었던 고배당주 ETF들은 이제 분리과세나 이런 거에 대한 수혜까지 담고 있지 않아서 배당률, 높은 배당률 중심으로 ETF를 종목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 부분, 감액 배당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목을 픽해서 이제 넣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그러한 이제 종목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종목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차별화됐다라고 이제 운용사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ETF들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같은 ETF들은 이제 보시면 배당 성향, 배당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세부 내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선별을 한 거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까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이즈 고배당 주부터 플러스 고배당 주까지는 네. 상장된 지 좀 됐어요. 아. 2012년, 2017년. 그러네요. 꽤 됐네요. 좀 역사가 된 네. 고배당주 ETF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당률이고 배당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주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ETF들이 NAV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인이 될수록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옆에 2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잖아요. 네. 조금 검증되어 있는 그런 고배당 ETF로 이제 연금 계좌나 이런 거는 조금 안정적으로 넣으시고 사이드로 좀 그냥 한번 조금 더 확인, 체크를 해보시고 싶은 부분들 이게 퍼포먼스가 어떤지 좀 보고 싶은 경우에는 좀 추가를 같이 하는 방향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네. 애초에 이런 걸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라이즈 고배당주가 조금 다른 고배당주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얘가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이렇게 상위에 들어가 있는데 얘만 삼성전자가 맨 위에 그러네요. 올라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제 비중이 31.6%면 되게 높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고배당주 ETF 중에서 얘가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에요. 어, 올해 같은 요새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그렇죠. 따라 올라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면서 지수를 네. 어느 정도 추종 따라가면서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의 니즈를 올해와 작년 가장 잘 이제 니즈에 부합한 그러한 고배당주 ETF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2017년에 이게 그쵸. 상장하고 그쵸. 나서는 현대차도 그렇고 5만 원대, 6만 원대.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 이 ETF가 엄청 투자하신 분들이 네.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 지금 작년 가을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그쵸. 지금 현대차, 뭐 기아, 삼성전자 다 담고 있으니까 네.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그쵸. 투자를 요즘에 잘했구나. 답은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그냥 승리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맞아요. 삼성생명도 맞아요. 지분 가지고 지분율이 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재평가를 또 다시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삼전은 힘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 그 지주사 얘기를 잠깐 배당 얘기를 했으니까 네.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좀 자리를 잡는다. 네. 그러면 이제 증권을 먼저 볼까, 지주를 먼저 볼까? ETF도 굉장히 상품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주사, 지주사가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리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혁을 하고 이러면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계속 뭔가 이게 구조 개편을 하면서 계속 활발하게 그런 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에 시키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 아시아 쪽에서도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는 양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 지주사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주사가 좀 천천히 좋아지는 모양새라면 네. 조금 빠르게 단기간 안에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증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개인의 또 판단에 맡겨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거 증권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금 빠르게 뭔가 변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거 증권 같은 것도 추천드리고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천천히 나는 배당 받아가면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는 변화들을 경험을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소일 금융지주 고배당 플러스 이런 거 추천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거 이제 내용 딱 정리를 하고 네. 요거 준비하셨어요. 내 머릿속에 K ETF를 구분하고 그리고 올해 가고 이 가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야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각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내년에도 올해도 올해. 계속 제 얼굴을 조금 더 자주 보실 가능성이 높아서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어떤 각오를 갖고 임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조금 그래도 나름 이렇게 구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있는 ETF는 뭐 약간 구름에 삐져나온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인 거예요? 아, 구름 안에 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못 넣었고요. 일단 그냥 그 디자인 차원에서 제가 네. 그냥 그렇게 걸쳐놓은 건데 뭐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 특별한 거 없고요. 네. 일단은 제 뇌를 이렇게 구름처럼 만들어놨는데 구름이 뇌구조, 뇌구조. 네, 우리 네. 현지 과장님의 뇌입니다 네, 네. 지금. 네, 일단은 제가 ETF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운용사들 만나고 이제 분들과 협업을 이제 계속해서 올해는 더 강화를 할 건데 이제 제 머릿속에 이런 어떤 ETF들이 헤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덱스나 타이거는 지수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네. 해외나 국내 지수형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미래세 타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나 그리고 코덱스는 커버드콜이 이제 먼저 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 음. 그리고 그 외에 뭐 약간 코액트나 타임폴리오 같은 데는 액티브 운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각자 강점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타임폴리오는 나스닥 100
그리고 AI 액티브, 그리고 코엑트도 AI 액티브랑 바이오 헬스 케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기업들이 나뉘게 되는데 고배당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좀 뇌리에 많이 박힌 기업들이 라이즈나 소울 같은 데가 좀 고배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플러스랑. 그 외에 그러면서 이제 원큐 플러스 뭐 방산 항공우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생각나고 그 외에 에이스 금 뭐 미국 30년물 국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제 나름대로의 이 구분을 조금 해 놓은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DB를 계속 넓혀 가야 되잖아요. 올해도. 그쵸?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넣어서 고객 자산 관리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객의 맞춤형으로 이제 고객한테 똑같은 반도체여도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딱 적합한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딱딱 맞춰서 추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좀 협업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제 각오고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어쨌든 프렌들리하게 저희 ETF 네.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네. 다가가겠다. 이렇게 정도로 조금 제 나름대로 각오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실 전 차장님 과장님 처음 뵀잖아요. 네. 이제 승진시켜드렸네. 우리 차장님으로 승진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승진 그냥 하지. 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우리 과장님의 천재성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약간 나무늘보 같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시니까. 주토피아의 캐릭터를 닮았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뭐 만화 캐릭터 많이 나왔어요. 뭐 영심이에서도 캐릭터가 있고 뭐 친구 그 뭐 영심이 도라에몽에도 있고 나무늘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귀엽다고 하시는 다만 내용은 또 알차죠. 알차고 예. 또 촌철살인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저기 구름 안에 네. 과장님 머릿속 안에 차이나가 좀 있어가지고 저 이번에 차이나. CES 보면서 뭐 물론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중국 올해 뭔가 로봇 쪽에서 빵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투자가 사실 우리가 중국 증시 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걸 따라가는 또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좀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안심이 되곤 하고 또 편하기도 하죠. 맞아요. 네. 전문가분들이 좀 만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로봇 휴머노이드와 중국 휴머노이드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중국 로봇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좋아 보인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 쪽은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인 것 같고 네. 중국은 조금 더 뭐랄까 제조 라인이라든가 이제 좀 인력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이미 좀 휴머노이드 쪽이 많이 조금 그래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리고 부품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부품 수급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 중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그래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CES에서 현대차나 뭐 이런 쪽에서 아틀라스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ETF 이런 거는 저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요 얘기까지 들어보고 네. 사실 최근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연금 저축 계좌나 다양하게 맞아요. 활용하는 계좌에 ETF를 많이 담으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마련을 짜야죠. 드려야죠. 네. 그 전에 저희 뭐 할 게 있는데. 할 거 있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렛츠 광고 타임.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도 우리 박현지 과장과 함께 ETF 전략을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ETF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뭘까요? 투자자의 성향?
일단은 사실 고려할 점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투자자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해야지 이 상품이 맞다고 좋다고 해서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상품은 그분은 원하시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분이 만약에 주식 비중이 엄청 크신데 ETF도 엄청 어그레시브한 걸 추천드리면 그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 현황이나 그 고객분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서 고객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에서 전략 포트폴리오 짜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코어 ETF 또 위성 ETF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또 주제를 달아주셨어요. 코어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 좀 따라오는 비중을 것들. 적게 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할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적립식으로 안 보고 그냥 매 월마다 따박따박 그냥 모아가는 방식의 ETF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거치식 형태로 한 방에 딱 많이 사서 들고 가다가 리밸런싱을 또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ETF라는 거는 거치식 형태로 이제 하기보다는 조금 적립식 형태로 꾸준히 계속 모아가는. 모아가는 ETF에 더 네. 가까운 거고 위성 ETF라는 거는 오히려 테마성으로 조금 알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수익처로 활용을 하셔서 이제 넣었다가 이렇게 또 뺐다가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조금 더 자주 하셔야 되는 형태의 ETF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코어나 위성으로 뭘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코어는 아무래도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지수형이 될 거고요. 네. 월드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S&P나 나스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배당 ETF처럼 꼬박꼬박 그냥 매번 모아가는 형태의 ETF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위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책 수혜를 받을 ETF들, 네. AI 테마 ETF들 아니면 뭐 친환경,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외에도 금 이런 것도 저는 오히려 따박따박 모아가면 좋은 ETF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금 같은 거는 저는 조금 거치식으로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그냥 거치식으로 한 방에 들어갔다가 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원래 스타일은 근데 적립식이어야 하는 거지만 뭐 보통 지금은 좀 그렇지 않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작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금값, 은값, 뭐 구리값 계속 랠리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뭐 ETF 쪽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어떻게 네. 보세요, 원자재 쪽? 올해 일단은 막 은현물 ETF 상장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은이 선물 ETF로밖에 없어서 네. 도대체 왜 현물 ETF가 없냐라고 운용사분께 최근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일단은 은 현물 지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대요. 아, 지수가 없구나. 네, ETF라는 건 기초 지수가 있어요. 그걸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야 그럼 되는 그게 게 생겼나요? 없고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현물 ETF 지수가 현물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네. 해외 현물 지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국내로 갖고 와서 국내 ETF로 만들어서 갖고 가려면 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컴플리케이션으로 아직까지 현물 ETF가 못 나온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중요한 질문이 뭐셨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왜? 금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ETF로 투자는 올해 어떤지 어떻게 올해 보세요? 전망은 어떤지. 일단은 지금 가격 너무 올랐잖아요. 귀여우시네.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더 거치식으로 많이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업사이드가 어차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 자체적으로 원자재 쪽 담당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장기로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는 좋은 자산이지만 지금 당장 이 레벨 수준에서 이만큼을 막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추천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 귀금속이 그래도 이제 원유나 이런 것 대비해서는 매력적인 자산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뷰라서 저라면 그냥 빠졌을 때 네. 많이 빠진다면 한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적립식을 모아가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작년처럼 수익률을 기대하면은 네. 안 되고 그렇죠. 그냥 내가 일부 자산으로 ETF 통해서 모아가겠다라는 정도면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미국부터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해외랑 국내로 나눠서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상장 ETF인데 이제 해외 ETF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는가를 좀 보면 결국에 작년에는 너무 테크 AI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AI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테크 업종 안에서도 AI 기술의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올해 얘기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에 일치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M7에 몰빵하는 전략보다는 M7 일부를 조금 가져가시면서 이제 좀 비테크 안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찾으셔서 관련된 ETF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어로는 미국 증시 ETF, 지수형 ETF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네. 세틀라이트로 테마로 이제 이러한 좀 비테크 업종 내에서 조금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종목이나 이런 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머스크 그리고 전쟁이라는 테마 요 부분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어요. 트럼프, 머스크 전쟁. 전쟁. 이게 다 연결이 저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국방 예산 증대한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느 정도에는 전쟁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들도 약간 불안해지면 계속 매수를 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국방과 생각보다 이 스페이스 우주 쪽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테마가 같이 갈 가능성, 그리고 보통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다 하나의 ETF에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공이랑 국방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방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원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일단은 저는 방산 항공 우주가 올해 테마가 되지 않을까. 테마. 그럼 테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성 ETF로 네. 전략을 가져갈 한번 만한, 가져가면서 네. 전략을 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뭐 뒤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국내. 상장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부양책이나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정책 수혜주를 무조건 하나 넣으시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결국에는 테크가 들어가야 된다. 반도체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뭔가는 하나 정도는 전력이 됐든 이런 식으로 꼭 넣어가시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코스피 지수 ETF를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코어로 가져가실 거면 그냥 미국이나 월드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네. 그리고 테마로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넣으셔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부양책이나 이런 배당 분리과세 수혜 받는 종목들 너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로봇이나 헬스케어, 바이오테크나 뭐 배당주 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로 가서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사실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고민하는 게
아니 운용사분들이 나왔을 때 하는 얘기랑 이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과 다른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로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ETF 담당자로 나오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좋은 ETF 골라주시면 되죠. 그런 ETF를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 깔려 있는 거는 자산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고객의 니즈에 딱딱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스타일이나 이제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맞춰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투자 스타일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조금 짜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거 잘 들어야겠다. 봤을 때 제가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안정적인 스타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 예금을 넣어놓은 거를 그래서 기대 수익률 연간으로 봤을 환산했을 때 5% 미만 정도 그렇죠. 가져가는 네. 정도로 해서 그냥 좀 코어 미국 지수형 ETF 비중을 조금 70% 조금 많이 가져가면서 기타 좀 위성 ETF 비중을 조금 더 덜 가져가는 전략일 거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연금 계좌 통해서 거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채권 혼합형 같은 거를 넣으시는 방법과 이 일반 그냥 코덱스 미국 S&P 500 지수형 패시브형 ETF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네. 그 채권 비중이 연금 계좌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합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네.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미국 지수형으로 풀리 넣고 싶으시면 패시브형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패시브형은 액티브형보다는 보수적인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보다는 S&P 500이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베타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S&P를 대신 넣어놨습니다. 채권 혼합으로 나스닥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 채권 혼합이기 때문에 굳이 S&P를 넣을 필요가 없고 나스닥으로 충분히 같이 가져가셔도 이제 방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둔 거고요. 두 번째 세틀라이트로 넣는 애들은 사실 최대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갈만한 테마 안에서 네.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좀 분산도 종목 분산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한 ETF를 중심으로 해서 네.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집중형 ETF들은 톱 10 안에 거의 비중이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26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국내 몰빵보다는 좀 그래도 미국 상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라라고 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코덱스 미국 반도체 정도로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한국 것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나눠서. 차라리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이것도 보시면 기업 개수가 21곳이에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공격적인 애들은 11곳, 10곳 뭐 이렇게 집중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K 산업재 쪽으로 가시면 제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산 ETF들 너무 집중형이나 이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조선도 그렇고. 근데 사실 보수적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집중도가 크면서 오히려 방산이나 이런 거는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어서 이제 차라리 그냥 수출 성장주 그 안에 이제 조방원 다 들어가 있는 애들 네. 그러면서 운용력이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ETF 있잖아요. 네. 차라리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좀 마음 편히 그냥 들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이런 걸 추천드렸고요. 네. 패시브는 어쨌든 고정이 되어 있고 방산에 집중되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과정이 C안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게는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미국 방산 우주 테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폴리였고 그냥 말씀드린 원큐 거 네. 추천 안 한 이유는 그냥 액티브하게 맡기고 그리고 36곳에 분산 투자하고 있잖아요. 좀더 많은 분산. 네. 옆에 거는 13곳에 집중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두 배로, 분산되어 있기 세 때문에 배. 추천을 드린 거고 마지막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유명한 ETF인데 이것도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공격적인가 생각을 하셔도 보면 근데 바이오 테크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곳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 옆에 미국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15곳에 투자하고 AI와 연관되어 있는 의료 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네네. 템퍼스 AI나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바이오 테크 쪽, 국내 쪽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거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오른쪽은 반도체 집중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분산도가 높게 퍼져 있는 거고 그리고 K산업재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방원이나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비중, 탑10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이고요. 그리고 밑에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ETF들이니 네. 사진을 찍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고객분들은 캡처하시면 너무 좋을 제가 것 같아요.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캡처를 한다고 하죠. 네. 우리 과장이 너무 귀여워. 아니 지금 화면 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신 분 없으시죠? 여돈 아나의 저 흐뭇한 미소를 아, 나 보니까 지금 약간 최애캐가 될 것 같다. 엄마 미소, 엄마 미소. 이거 두 개 섞은 거 마지막으로 네, 한번 섞은 보여주세요. 거는 포트폴리오. 근데 제가 추가를 또 했어요. 섞어놨는데 네. 어떤 형식으로 섞었는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가져가시고 지수형 S&P 말고 나스닥을 넣으시고요. 나스닥. 네, S&P보다 변동성이 더 크니까 네. 조금 더 그리고 집중형 ETF로 반도체 ETF로 가져가시고요. 글로벌 반도체. 근데 요건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두 개 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우주 테크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타임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로. 네. 그러시면서 라이즈 수소 테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시고 대신에 밑에 기타로 넣을 수 있는 배당주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핑퐁핑퐁으로. 네, 핑퐁핑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고 네. 여기다가 아까 얘기를 안 한 부분은 미국 배당주 ETF를 성장 배당주 ETF, 미국 배당 퀄리티를 넣으시고 네. 그리고 자산 분배형으로 하나 넣으시게 되면 그러니까 ETF 오브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ETF 안에 ETF들을 또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ETF들은 더 분산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하게 뭔가 기금 같은 걸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 사이드로 좀 넣어놓는 ETF들이어서 이런 거를 이게 곳곳에 포진을 좀 시키시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이게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나의 뭐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그렇죠. 가져가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많이 하시고 하죠. 그분들이 네. ETF 관련한 영상이나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사실 이런 거 이제 딱 캡처해 주시고 그러네. 뭐 필름 카메라 있으시면 여러분 인화도 해주세요. 땅에서 동훈 인화해서 씨 붙여놔요. 놀릴 거야 그렇게. 동훈 씨. 너무 귀여워. 내 왜냐면 우리 저기 박현지 과장님 마지막에 거의 속사포 랩을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네.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안, B안, C안 중에 내 스타일이 어떤지를 지금 오늘 쭉 한번 복기를 하실 것 같은데 다만 A, B, C 중에서도 이거 코어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성형이 많으면 조금 더 공격화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걸 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비중. 일단은 비중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코어 비중이 더 높으신 게 낫죠. 오히려.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코어를 높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옆에 새틀라이트들이 네. 이미 공격적이어서 이미 공격적이라. 네. 그래서 한 그러니까 50% 오히려 정도? 그래서 오히려 더 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좀 더 잡고 가셔야 되는 네, 부분이 네, 네.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성 ETF들을 조금 더 제가 보수적인 것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예. 몇 퍼센트가 좋아요, 그러면?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제 뭐 60이 되냐 뭐 그 정도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왔다 갔다 10% 왔다 갔다 이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서 저는 근데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많이 있는 기준은 얼마예요? 미국 거의 뭐 몇백억 하시는 분들은 아. 해당이 안 되네. 예, 이런 분들은 미국 지수형만 2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스닥 S&P 이렇게 그것만 그냥 패시브로 네, 박아 채권 헌화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 형님들은 그냥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그분들은 계속 그분들은. 쏟아놓을 네. 그런 분들은 알파 수익을 굳이 안 해도 왜냐하면 기본 눈덩이 연간 자체가 수익 크니까. 지수 수익만 가져가도 오케이신 거거든요. 그쵸. 그런 네. 분들은 그거 20% 가져가면 그 20억씩 수익이 팍팍 그쵸. 찍히니까. 네, 그쵸. 부럽습니다. 도훈 씨, 저희 또 그 네. 경제 앵커계에서는 그만큼 눈덩이가 많이 불어난 거 아니냐, 저요? 여동은. 그 눈덩이가 빚이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기도 바랍니다. 자산입니다. 예. 자, 우리 박현지 과장님 너무나 늘 알차게 준비해 주셨고 오늘은 각오까지 올해 각오까지 이렇게 외쳐 주셨거든요. 더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ETF 여신 박현지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뭐 대형주로 쏠려 있고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총 상위주들이 다 이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보름이 그 남았나요? 이재혁 차장님 말씀하셨던 1월 말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적어 놓으셨군요. 조금만 우리 참고 견뎌서 네. 코스닥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